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 상대방이 scapegoat, 그러니까 그 희생양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고 부르르 떨고 감정을 막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나르시시스트, 내 생각대로 됐어. 내가 이렇게 통제권이 있구나. 내가 건드니까 이렇게 건드려지네. 아, 나는 정말 대단해. 하고 이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그 희생양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요. 반대겠죠.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감정을 일일이 표출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그레이 락 해가지고 그런 요법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통제권,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지배력 이런 권력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 흔들려지지 않을 때, 동공지진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케이스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나르시시스트인 남편의 경우, 그런 남편을 둔 와이프인 경우 어떤 일들을 겪는가. 첫 번째, 경제적 학대를 상당히 많이 겪어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것들을 사야 되는 것조차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소비는 남편 위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어카운트에 돈을 이렇게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일을 하고 싶으면 네가 일해봐야 뭐 얼마나 벌어온다고, 애나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일하는 것을 또 싫어하고, 또 막상 또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안 벌어와서 너까지 벌어오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이런 경제적 학대를 상당히 심하게 해요. 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 중에 한 명을 이용해서 걔가 스케이프고트는 자기 와이프잖아요. 그럼 자식을 트라이앵귤레이션 그 삼각관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아이와의 아주 묘한 삼각관계를 통해서 희생양이 되는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플라잉 몽키, 뭐 교회 사람, 뭐 또 아니면 성당 사람, 아니면 주위에 자기들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나이스하게 겉과 속이 다르게 내로남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묘한 그런 판단을 이용해서 또 희생양을 뒤에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자식 중에 한두 명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살았거나 아니면 희생했던 그 엄마의 가슴은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했던 아이조차도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와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엄마를 하대하는 걸 보면서 그 엄마는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뒷담화를 와이프의 친구들이나 후배나 제자들에게 살짝이 뒤로 돌려서 우리 와이프 이렇게 농담하듯이 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믿을 사람 못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뒤로 돌려가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세퍼레이션 하고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서로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없잖아요. 통제력과 권위를 가지려면 내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고 인터랙션을 하면 자기의 통제권을 나눠 갖는 거니까 그걸 싫어하고, 강요하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충고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충고하는 걸 상당히 즐겨해요. 그리고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너 같은 거는 나는 무시하는데 너가 왜 나를 칭찬해, 이렇게 하고 됐고 네가 칭찬하는 거는 별로 나한테 좋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울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워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엄청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속내 아픔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를 둔 아이들의 그 상처와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요.